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노정열 선병의 노발대발 반갑습니다. 야, 근데 진짜 오늘 제가 3월달부터 지금 8월까지 6회째인데 네네. 다 재밌었지만 그래도 네. 야, 역시 우리 재간동이 제동이 형님 야, 우리 어이는 김재동 씨 김재동 그 제동이는 어이고 우리 시사 만화계 재간동이 큰형님 이름도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제동자, 동자도 그렇고 한자가 꼭 같지 않더라도 너무 즐겁고 힐링도 되고 역시 그 명불허전이란 말 있잖아요. 지금 전례 없이 긴장된 표정으로 아니 긴장된가 즐거워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올 때는 저거보다 더 웃겨야 될 텐데. 저거보다 더 어떻게 웃겨요? 그리고는 저분은 왜 상도위를 지키지 않는 걸까? 라는 표정으로 지금.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제가 그냥 성대모사나 다른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이라도 올려서 다행이지. 진짜 웃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저 겸손이나 뭐 농담이 아니라 박재동 화백처럼 저렇게 웃기시는 분도 있고 온몸으로 노래하시면서 슬랩스틱 하시면서 웃기시잖아요. 사실 이런 웃음은 굉장히 건강한 웃음이고 건강하죠. 포복절도 파한대소, 폭소 이런 소자가 들어가는 좋은 웃음이거든요. 살면서 굉장히 엔돌핀이 돌게 하고 무병장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웃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플러스적이고 긍정적인 웃음인데 또 한편으로는 쓴웃음 짓게 하는 고소를 금치 못한다, 비소를 금치 못한다, 조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웃음들이 있어요. 썩소. 썩소라고도 하죠. 썩은 미소라고도 하는데 뭐 안습이라고도 지상렬 씨가 얘기했지만 안구에 습기가 차게 만드는 사람들. 그게 바로 어제 오늘 있었던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전 세계 사법사상 그 인혁당 사건 사법의 그 치욕의 날이 있었지만 암흑의 날, 그러니까 사법 살인의 날. 그러니까 8명을 사형을 선고한 다음에 그 몇 시간 있다가 바로 집행을 해서 8명의 목숨을 그 앗아간 일이 있었는데 지금 어제 오늘 있던 게 그 이름이 성검이 있었고요. 성검. 그다음에 새검이 있었어요. 그 새검이 있었고 떡검도 있었고. 그다음에 떡검이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딸검이 있어요. 야, 이거는 딸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딸을 둔 검사라는 뜻이 아니고. 순 우리말이에요. 영어로는 제가 하겠습니다. 마스터베이션이라고. 그러니까 경운기 검사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야검도 아니고. 성검, 새검, 떡검까지는 맞는데. 딸검이었어요. 야검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평검사가 아니고. 차관급인 지검장이에요. 차관급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검찰 이 법조계는 굉장히 과잉 직급화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참판급이라는 거네. 참판이 그러니까 딸을 두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딸을 치신, 뭐라고 말해. 이게 리얼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사표냈잖아요. CCTV에 지금 인상 형조 참판이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길 수는 없다. 근데 야동의 한 장르인데, 하위 장르인데, 그죠? 공연 음란죄라고 있거든요. 공연이 음란하게 한 사람이에요. 공연장에 가서 하시던가. 거리 공연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냥 내놓고 하면 진짜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는데 밤 11시 58분쯤에 제주도에 있는 CCTV를 통해서 거리 공연을 하신 거죠. 그렇군요. 진짜 이거. 근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도 행정고시 출신이잖아. 제가 가장 그래도 정확한 팁을 주실 분은 알아요. 누군데요? 경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진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경기도 좋아야 되고. 그 남모 경기도지사의 아들은 알 것 같아요. 남상병? 남상병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자기가 그 유명한 정치인의 장남인데도. 둘째. 장남이죠, 장남. 장남이에요? 네, 장남이에요. 두 아들이 있는데. 맞다. 가혹행위나 폭행도 안 되지만. 네. 결국 그 후임병의 엉덩이에다, 또 이상하네, 말을. 그러니까 문대성. 네네. 문대성은 이제 자기 논문을 제록스에다가 문댄 거고. 이 남상병은 자기 그 가운데 중요한 그 중심부를 그 후임병의 엉덩이 사이에다가 문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D가 아니라 3D로 그렇죠. 문대랬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인격모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제주지검장의 상태는 남상병이 잘 알죠. 저는 진짜 괜찮은 학살 아닙니까? 그죠? 그거보다 더 유력한 사람은 이상해요. 아무튼 경기도 좋아야 되는데 그 전에 지사 있잖아요. 춘향전이 변학도가 김학도 선배님 죄송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렇죠. 변학도가 춘향이 도지사인데 누구십니까? 이렇게 신상 자랑하던 아무래도 경기도민들이랑 잘 문수가 안 맞나 봐요. 이 문수가 맞아야 되는데 필경 남은 아닐 텐데. 네, 필경 남은 아닐 텐데. 그래서 그분들의 상태를 보면 굳이 그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술자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 공연 자리에서 그래도 현직 지사가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공무원들한테 갑자기 변학도가 춘향이 따먹는 얘기가 춘향전 얘기를 하질 않나. 네. 그 바쁘신 소방관 남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그 바쁜 시간에 한두 번도 아니고 누구십니까? 자기 신상을 자랑하던 도지사인데 이분들의 상태가 아무튼 굉장히 궁금하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앙케이트 개그를 자주 하는데 다음 중에서 그래도 자식을 잘 키우신 분은 정모 서울시장 후보 아들, 남모 경기도지사 아들, 고모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딸. 자, 셋 중에서는 누가 제일 잘 큰 것 같아요? 미안하다! 3번? 이게 압도적으로 바로 그 고모 씨의 딸이. 네네. 그랬더니 옆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안 키워서. 그렇게 됐다. 그 아빠는 너무 잘난 사람이잖아요. 맨날 고시삼관왕 자랑하고 네네. 서울대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주식 부자고. 예. 가진 재산만 저희 집에 날라온 거 보니까 수십억 있고. 근데 그 딸은 어쨌든 아버지 딸이긴 한데 얼마나 국회의원 나올 때까지는 참았는데 교육감 나오는 건 내가 못 봐주겠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그래도 전체 그냥 중앙정치하고 법이지만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4년 동안 맨날 초중고 돌아다니면서 교육은 이렇다.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자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같은 애들한테 내 동생들을 맡길 수 없다 이거죠. 진짜. 그 딸은 얼마나 그 심정이 어쨌든 배신자 내지 아버지를 고발한 딸인 줄 알면서도 교육감을 그렇게 사실은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유력했던 그 후보거든요. 얼마나 고심을 했으면 그 핏줄 이어받은 그 딸이 우리 아버지 교육감까지는 못 참겠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정도의 사실 고발 정도가 아니라 그 폐부를 찌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딸로서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 남상병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사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고 후보가 그것 때문에 사실 1등 달리던 여론 달리다가 주저앉았거든요. 끝났겠죠. 만약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4월 달부터 폭행을 했던 걸로 돼 있거든요. 남상병이?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워낙 윤일병 사건이 터지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병들한테 소원수를 받은 거예요. 소원수를 받은 니들 그동안 구타당하거나 가혹행위 한 거, 우리 다 갔다 봤어요, 남자들은. 그렇죠. 하다 보니까 남상병인데 알고 보니 남모 지사의 장남인 거예요. 그렇군요. 만약에 그 입건 사실 내지는 그런 게 지방선거 전국에 알려졌다면 경기도민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지.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마치 지금 연재욱 사령관이나 옥도경 전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그 대장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말렸다는 정치 관여죄로 21명이 지금 입건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국정원에 200만 건이 넘는 2천만 건이 넘는 그 리플 댓글과는 별도로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것도 2천만 건이 넘거든요. 그럼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과연 2012년 당시에 유권자들 3천만 명이 그런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나 국정원 요원들의 그런 수천만 건의 댓글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냐. 안 받았어도 과연 그 정도의 51대 48이 나왔겠느냐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뭐 끌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는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누가 되더라도 여야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마치 가장 공정한 선거가 뭐냐면 국민들이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2007년 12월 달에 참여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공정하게 정동영 후보를 MB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네, 그건 네. 공정선거였습니다. 굉장히 공정선거였어요. 공정한 선거였어요. 공정한 선거였습니다. 네네. 뭐 나중에 잘잘못은 두 번째고 네네. 판 자체는 공정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지난 2012년 12월 달에 있었던 그리고 그해 가을부터 김하영 씨를 위시한 국정원 요원들 그리고 뭐 21명이라고 하지만 얼마가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은 특검이라든가 실책 진실을 밝혀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유신공주와 잃어버린 7시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산케이 신문이나 조선일보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4월 16일 날 수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근무 시간이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밤 7시 이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실 의무가 도덕적으로 공무원들은 성실하라가 아니라 실제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성실 의무예요.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거든요. 네. 국가공무원법 위반일 수 있는 직무 태만 내지 직무 유기가 될 수 있고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죠. 지금 밝히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않으면... 생각하시는 거죠. 예. 처음에는 사생활이라고 했다가 경내에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경내가 아니라 서울 경내에 있었던 것 같고요. 아, 예. 물론 서울 경자도 경자니까. 문제는 더 심한 것은 더 밀리니까 이미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국민들한테 한 얘기가 21차례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글로 보고했다라고 안 하고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 유선은 전화로 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와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길어봤자 엎어지면 코달대고 5분, 7분이면 다 걸어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폭탄이 터져서 한순간에 몇백 명이 사망하는 그런 불상사도 인류 역사에 몇 번씩은 있었습니다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침 9시께부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카톡을 보셔서도 알고 그 영상을 보셔. 과연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근무 시간에 7시간 동안 한두 시간 급한 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교통사고를 쳐요. 육상교통사고도 수십 명이 만약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렇게 불상사를 당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당장 불러다가 직접 대면 보고 받고 주재회의 직접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20-30명이 죽어도. 그럼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절대다수의 그 17살 아이들이 물에 지금 잠기고 있다는 보고가 만약에 서면이든 유선으로 갔는데 한 번도 대면 보고를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국정원장한테 받지 않고 직접 주재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심지어 MB도 넘버 1, 2, 3, 4가 다 군대 나갔다 왔습니다만 뭐 터질 때마다 항상 벙커에서 안보 장관 회의는 했잖아요. 그렇죠.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지하로 가서 그렇습니다. 역시 쥐는 지하가. 그런데 그렇게 7시간을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타난 다음에 23번이나 서면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처음 하는 얘기가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이렇게 말했죠. 그대로 워딩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도 굉장히 비위가 좋거든요. 비위가 좋아요. 아니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러게 말해요. 아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관이 그대로 화면에 나와요. 네. 그게 배가 뒤집혀서서. 예. 그러니까 이분은 배가 뒤집히는 상태인지 구명조끼를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23번이나 복을 받았는데. 이거는 어떤 정치적으로 폄하하거나 끌어내리는 그 대선 개입 부정선거와는 별도로 헌법의 제1조 1항에 국민 주권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4조, 36조 이런 조항을 보면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게 실정법,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위반은 바로 우리가 아까 비운의 음반 2002년도, 2003년도에 먹었던 바로 탄핵 사유거든요. 그렇죠. 이게 탄핵 사유죠. 예, 이거는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아까 그런 지검장 같은 분들이 많아서
성향을 떠나서 법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무도 그 권력에 얼마나 서슬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박통대 같지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서슬퍼렇죠. 왜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뒤져서 옷을 벗겨서 쫓아냈으니까 현직 검사들은 무섭긴 할 겁니다. 네, 그렇죠. 아마 그것 때 충격받아서 제주지검장이 저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잠깐요. 검찰총장을 탈탈 털어가지고 옷 벗길 때까지 몰아붙였으니까 아무리 지검장이 차관급이라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검찰총장 장관급이거든요. 지금 우리 박정희 2세가 문제 있다는 것, 특히 7시간 이거 밝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차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오바마가 됐던 부시가 됐던 9.11 테러 때 부시가 뭐 했는가 밝혀냈어요. 부시가 거짓말했다는 것도 세계 최강대국의 이면에는 꼭 지켜야 될 비밀은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기본적인 그 자존심과 상식이 있죠. 원칙이 있고. 그렇죠. 72년도에 워터게이트 사건 나고 74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의회에서 탄핵당하니까 자기가 사임을 했거든요. 그렇죠. 결국 탄핵당해서 사임한 거거든요. 40년 후에 우리가 2012년도에 코리안 CIA 게이트가 있었고요. 지금 딱 2년 지났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철통 같은 한미 동맹으로 우리가 미국 거는 배울 건 배워야 되고 따라갈 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똑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초점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라는 거거든요. 왜 가장 점잖아야 되고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되는 예를 들면은 일본의 검찰들도 상당히 권한이 크대요. 매우 폐쇄적이고. 그런데 거기 특수통 같은 경우는 술도 다른 사람들이랑 먹질 않는데 자기들끼리 먹는다. 왜?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랑 술 먹고 어울리면서 자기들의 엄정한 예를 들면 군기 같은 거 그게 흐트러질까 봐 혹은 실수하거나 자기들끼리만 술을 먹고 그래서 판결이나 어떠한 기소권이나 영향을 주지 않게 그러니까 그런 프로 정신인 거죠. 우리가 미국, 일본 때로는 비판도 하고 우리가 친미 국가긴 한데 그런 건 좀 제주지검장 잘 봐. 조정열 씨는 행정고시 출신이에요. 그리고 법조계 아는 사람이 저보다도 훨씬 많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남상병이 잘 알 거고 따먹 김문수 지사나 근데 그쪽이 굉장히 성누리당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 박통께서도 79년도 그 11.6 궁정동에서는 아시겠지만 채용사라는 직업도 아닌 직업이 있어서 늘 궁정동 안 별장 그때 김재규의 신복이었고 김재규 명을 따라서 행동 결의했다가 사형을 당한 박선호 의전과장, 중앙정부 의전과장이 하는 일은 채용사 역할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그 동일 기수 중에서도 대령이었는데 가장 엘리트여갖고는 자부심도 뛰어났는데 결국은 하는 일이 여자 구해갖고는 안가 별장 파티에 집어넣어주는 역할이죠. 이거에 대한 자괴감이 엄청 컸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가 20대 젊은 여성들 심지어 유부녀 안 가리고 유부녀마저도 그 채용사가 걸리면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제 남편하고 이혼도 시키고 미국으로 간 얘기는 팩트로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던 피가 혹시 전해진 건지. 그런 건지.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 예전에 560 때 공보실장, 그 다음에 비서 청와대 대변인 했던 이경제 장관이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삐삐롱 스타킹 아빠. 그런 건가요? 그분이 또 유명한 발언 안 갑니다. 김희선 의원 들어오니까 남의 당의 사무실에 온 거는 주물러 달라는 얘기지. 그때 주물럭 이경제부터. 뭘 타서 먹어야 제일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우택. 그 사람도 법조인 아니었나요? 아닌가? 법조인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기억나시죠? 폭탄주에는 그걸 뽑아가지고 타서 먹어야 맛있다고. 그게 음모주입니다, 음모주. 그렇습니까? 그 앞에 주성영, 주호영 씨 형제도 유명하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잘 들어보세요.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제일 어디까지 가혹행위도 마찬가지고 남을 찍어 누르고 막 종속시키고 이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이제 가학 음란증 아닙니까? 피학대 음란증, 세디즘, 메조키즘 했는데 맞다 섞인 거는 세도 메조이즘이라고도 하고 이분들은 권력의 정점에 서면 권력으로 사람들만 부리고 싶은 게 아니라 성으로
그 놀이개 삼고 누릴 때 그 얻는 쾌락이 있어요. 그게 네. 아마 장자연 씨 사건도 그랬을 때고 우리 사회 언론 재벌들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네. 아마 근데 군대에서도 그 알량한 권력 체계에 내에서도 선임병이 후임병을 그렇게 성적으로 괴롭히면서 이제 쾌감을 얻기는 거죠. 근데 저도 군대를 뭐 정상적이진 않은데 그게 어쨌든 권력 관계입니다. 그것도. 군대 방위 다녀왔죠? 예, 18개월. 네. 아 근데 뭐 제가 뭐 빽사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전에는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럼요. 18개월이나 갔다 왔는데. 네. 18개월이나 다녀왔는데 육방도 있는데. 아, 그렇죠. 2방도 있습니다. 2개월짜리. 진짜요? 아, 그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 3대 독장가 있을 때 당시에 2개월만 갔다가 바로 빼는 거 있습니다. 6개월 전 방위 병장 말고. 출신이거든요. 방위병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퇴근하면 끝이거든. 그럼요. 근데 우리는 퇴근하면 시작이에요. 쟤들이 퇴근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힘들어지는 건데 오히려 전투 부대는 괜찮대요. 힘드니까 서로 고생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야말로 전우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안 갈군데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거기서 끈끈한. 그런데 예. 제가 있는 데는 그런 부대는 아니었거든요. 뭐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많이 당했어요. 진짜. 네. 가혹행위? 그렇죠. 혹은 성추행 비스무리한 것까지도? 글쎄요, 저는 진짜 남자 군대 나중에 그 얘기 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5파운드 꽃갱이 자루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요. 5파운드 꽃갱이 자루. 네. 예. 그건 뭡니까? 이 꽃갱이 자루가 이제 무게가 5파운드라는 5파운드. 얘기예요. 예. 이게 미국 표준 장비 중에 하나인데 그 꽃갱이 자루로 맞으면요. 소리가 안 나. 일단 소리가 안 나. 왜냐하면 딱딱 하는 소리도 매가 가벼워질 소리가 때. 나거든요. 온몸으로 흡수되면서 딱 그렇죠. 전달이 되는군요. 말만 들어도 진짜 끔찍해요. 군기로 한 석 대까지는 버텨요. 그다음부터는 쓰러지죠. 무게 때문에 이렇게 출렁출렁 그러는데 그때 무너져 내리면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다치니까. 그렇죠. 부러지거나. 그게 엉덩이 뼈 위로 올라오면은 척추 손상되고. 예.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티거든요. 꼭 남자끼리가 아니더라도 예. 남자 상관이 후임 여자 후배 뭐 육사 상도들의 그 추행 말고도 그 자살까지 하는 사례가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자살한 분이 계셨잖아요. 네,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역시 우리 사회가 해방되고 나서 박통이 군기 잡기 시작한 그 군기가 네. 전통 노통까지 그 육사 출신들 3대 대통령들이 군기를 잡아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게 아직도 우리 병영 문화에 뿌리 박은 게 있는 데다가 군대도 안 갔다 온 MB 때 천안함 사건 터지면서 이상하게 군기를 다시 잡는데 그렇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병들 군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 이제 앞에 붙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그들이 잡고자 하는 것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군기. 헛군기. 그러니까 누가 탁 건들면은 일병 어쩌고저쩌고 하고 네. 행진할 때 팔을 제대로 올리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그리고 야 내 양말 어디 있냐? 그런 모두가 일어나갖고는 양말을 찾는 신유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참 야 내 양말 어디 있지?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원산 폭격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민주화된 군대에서 지난번 잃어버렸다고 하는 지들이 주장하는 그때 병사들 월급도 착실하게 오르고 그런 이 군대 내무 생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헛군기가 아니라 실제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민주화된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물론 그런 과도기였겠지만 예. 착실히 좀 자리를 잡아가고 갔는데 있었는데 오히려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들이 모여갖고서는 전투형으로 뭐 바꾼다 군대를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오히려 이런 그 헛군기에 의한 그때가 아까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넘버 1 MB 안 갔다 왔고 넘버 2 김항식 국무총리 안 갔다 왔고 넘버 3 국정원 원세훈 원장 셋 다 안 갔다 온데 셋 다 벙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사병들이 보기에 얼마나 웃겨요, 그죠? 농담이 아니고.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어요. 네, 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라는 것은 일단은 어렸을 때 제대로 놀질 못했다. 공부하니라고? 그 사법연수원에 성 과목을 하나 지금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네. 지랄 일생 총량의 동안에 법칙. 지랄을 떠는 양이 있는데 네, 절대양이 있는데 총선기 때 좀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 한창 생기 발랄하기도 하고 성기 발랄하기도 했어요. 성기발라. 그런 청소년 그리고 청년 시절에 제대로 놀지 못한 거야. 아유. 예? 어디 가서 스포츠를 하든 뭘 하든 애들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캠핑을 하든 축구를 하든 아니면 뭐 연애를 하든 그런 걸 못하니까 억눌려 있었던 이런 거랑 또 하나 공통점이 뭐예요? 검찰,
그리고 일부 군대. 성누리당 의원. 군대. 네. 여기 공통점이 뭡니까? 순혈주의가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혈주의. 검찰은 검찰 위에 검찰이 있고 검찰 밑에 검찰이 있고 모든 것을 검찰이 알아서 해요. 예.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순종으로만 이루어진 데는 도태되잖아요. 치타가 점점 힘들어지는 게 극심한 근친 이것 때문에 점점 번식이 어려워진대요. 그리고 달리기만 잘하고 이 다른 것들은 약하고. 그리고 또 하나 군대도 보세요. 군대도 군대 위에 군대 있고 군대 밑에 군대 있고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모두 지들끼리 해. 심지어 재판도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죠. 모든 나라 그 검찰 법조계나 모든 나라 군대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걸 국민들이 알아야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성이 국방부 장관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있죠. 예, 예. 잘만 하고 있어요. 예, 국방 행정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있으면 지들 위만 얘기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바깥에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견제 장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습이 무서운 거고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지랄총리의 법칙 플러스 예. 거기 위배되는 그 플러스에다가 그 순혈주의 때문에 지들 안에서만 위계 질서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남들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근데 그래서 뭐 부당하게 모든 법조인이 그런 건 아닙니다. 법조인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게 법조인 특가는 법조인들이 있고. 네. 이름이 뭐였죠? 전 서울시장. 저기 네. 잠깐요. 모든 법조인이 그런 게 알아요. 예. 모든 닭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모든 쥐들은 이럴 어때? 땐 박수 한번 쳐봐야죠. 아이씨. 모든 닭들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쥐들이 그런 게 아닌데. 아무튼 사실은 꼭 남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 검사 중에도 희한한 분들이 지난번에 스판서 검사, 뭐 벤츠 검사 있었던 것처럼 권력이 잘못되면 이렇게 잘못 법조계는 사람들로 돼서 제가 지금 안을 올린 게 예. 일부 그 과잉 성 오리엔테이션 된 일부 새검들은 집단으로 일본 자위대에 입대를 시켜가지고 일본 자위대가 왜 있겠어요? 그것도 집단으로 입대를 시키면 자기들 풀 수 있는 거 원 없이. 그렇군요. 그래서 요번에 문제된 수많은 그 성검, 새검, 떡검들, 그 다음에 딸검까지, 벤츠 검사, 여검사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집단으로 일본 자위대.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아니라 밴드 오브 마스터베이션. 그렇습니다. 이런 네. 된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일 교류도 좋고. 예. 그런, 오늘의 9시 반인데 빨리 일어나서 우리. 예. 박재동 화백님도 되게. 그러면은 지금 그 노발대발의 예. 상큼한 결론. 예.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예. 뭐, 잠깐 해주시고. 예. 마치는 걸로 하죠. 네, 다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9시 반 됐죠? 예, 뭐, 3분. 우리 7시 40분에 시작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팬 서비스를. 김대중 대통령 5주기 서거였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즘에 지금 아까 뭐 잃어버린 10년 얘기했지만, 참, 저희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2009년도 가을, 겨울부터 막 활성화됐어요. 물론 미국은 더, 아마, DJ나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조금 더 SNS 시절에 있었으면 조금 더 소통을 하면서 조금 회포를 푸시면서 가셨을 텐데. 그러게요. 그냥 민주주의 2.0 내지는 그냥 다음이나 아고라나 이 컴퓨터 때만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워서. 그렇죠. 예, 한 1분 반씩, 5년 전에 그 5월달과 8월달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 분이 만약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세월호 그런 침몰이 시작됐다라면 두 분 대통령 같으면 당연히 즉각 모든 걸 동원해서 무조건 국민을 살려라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것 같아서 제가. 예, 마지막으로 그 두 분 대통령의 그 성대모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걸로 오늘 그 결론을 하도록 하죠. 지금 예, 목을 치고 계시는데. 아까 제동이 형도 일어났으니까 저도. 예, 기대해 주십시오. 아따 겁나게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에 마주앉는 대한민국 행동하는 양심,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겁나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말하자면 온리 앤드 퍼스트 노벨 피스 프라이즈 위너 여러분의 DJ 인사 올립니다. 반가. 아따 끝내줘 보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폼 잡는다고도 그러고 쇼한다고도 그러는데 교황이 이번에 남기고 간 건 폼이 아니에요. 품으로 안 하신 겁니다. 쇼가 아니고 쇼들 하지 말고 진심으로 행동하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행동에 옮기신 겁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쪽팔려요. 우리 대통령과 정부 여당, 야당 포함해서 정치권들이 그렇게 밀쳐내는 사람들, 쌍용, 강정마을, 용산, 그리고 우리의 밀양 할머니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장애인들, 우리의 세월호 유가족들을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여당은 밀어내는데 외국에서 물 건너온 우리의 교황이 4박 5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품에 안고 노란색 리본을 달고 순수 서명한 아이들 이름을 일일이 마지막 날 거명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생명으로 보도만 않았습니다. 얼마나 쪽팔리는 나라입니까? 아무튼 교황이 말씀하셨지만 남북이 이렇게 전쟁 안 한다고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대화를 해야 진짜 평화지 가짜 평화인 겁니다. 말로만 통일대박으로 가면 가짜 통일대박인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소통이 기본이고 소통을 하려면 경청을 하라고 하잖아요. 왜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특별법은 그만두고 대화하고 만나는 것조차 그렇게 안 합니까? 지난 5월 달에 만나고 지금 두세 달 동안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4박 5일 내내 만나고 손을 잡아주고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를 껴안아주고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고 하느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귓구멍이 어둡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소통의 기본은 경청이고 잘 들어야 돼요. 리슨업. 제가 죽기 전에 이명박근혜 두 사람이 병원에 왔길래 어이 컴온 두 사람 일로 와봐요. 잘 들어요. 제 유언이니까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신당부를 할게요. 제발 존일 아니라고 국민과 공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고생시키고 있어요. 국민과 상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살생하고 있어요. 서민경제를 죽이고 남북관계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4대강을 죽이고 내 반쪽인 노무현을 죽이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죽이고 국민과 소통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소탕하고 자빠졌어요. 국민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다스에 손이 되세요. 그랬더니 마이너스에 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만 살리지 말고 이제는 지방의 시대입니다. 지방을 키우고 지방을 살리고 지방을 아껴주세요. 그랬더니 집안을 살리고 집안을 키우고 집안을 아끼고 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 이제 2만 5천 명 7천 명인데 10만 대군을 양병해가지고 끝까지 대한민국의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참 언론으로서 이 흔들리는 대한민국 언론도 아니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죽은 데서 마이클 잭슨이랑 놀러 다니는데 맨날 나만 보면 놀려요. 사우스 코리아 니들 언론은 언론도 아니야. You are not 언론. 그러고 맨날 날 놀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명량에서 그러잖아요. 아직도 12척 갖고 300척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야당들 참으로 부끄럽고 130석 무소속 진보 합치면 142석을 가지고 그 158석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과격하니 투쟁 일면도니 이런 거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박영선 원내대표 그렇게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어요. 1차 야합, 2차 야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진실과 정의 차원에서 세월의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다 보면 국민이 움직일 것이고 1000만 명이 서명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뭐가 130석이 적다고 그렇게 좌고우면하고 부드럽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합니까? 오죽하면 박영선 의원이 이완구의 완구가 됐다는 말이 나왔겠어요. 부끄러운 짓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끝까지 오직 진실과 정의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끝까지 대한민국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나라로서 쪽팔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따 그나저나 딸검도 나왔어요? 아 원래 딸검, 떡검은 어둠 속에서 떡을 썰던 한석봉 엄마의 칼이 떡검인데 이 떡검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랬더니 하늘이 무너져라 고추를 세우고 쑤시고 다니고 있어요. 박자 잘라볼라 이씨.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만세! 아이고야 이 제주지검장이 그래 했다니까 아이고야 쪽팔리고로. 아무튼 이 법조인들 자기의 기득권과 사익을 추구하는 법조인들이 있고
오직 정의의 실현, 정의의 구현이라는 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멋진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그렇고 우리 조국 교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 빠지지 마시고, 문재인 의원도 훌륭한 판사 출신의 훌륭한 법조인이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들만 보지 말고 좋은 선량들 여러분이 더욱더 선량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명박근혜 두 분 들어오고 나서 대한민국이 이상해졌지요. 법무부가 없을 묻자 법무부가 됐고 사법부가 죽을 사자 사법부가 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경찰1, 경찰2가 돼버렸습니다. 조국이 슬플 조자 조국이 돼버렸습니다. 온통 조자로 끝나잖아요. 이 서울법대 조국 후배는 훌륭한 법조인인데 이명박근혜 한 7, 8년 동안 대한민국이 온통 조국이 돼버렸습니다. 조자로 끝나잖아요. 사대강에는 녹조, 바다에는 적조. 국정원과 검찰, 경찰은 공조. 기록은 위조, 증거는 편조. 역사는 날조, 정부는 창조락하대요. 민주주의는 근조, 서민경제는 망조. 그래도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끝까지 세월호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길조입니다. 길조. 맞지요? 길조가 되시겠습니다. 아무튼 힘이 빠지겠지만 우리 27,000명 조합원 여러분 10만 양병설 그때까지 힘 빠지지 마시고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 좋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벅또벅 모양새 좋게 그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이 개혁을 지켜오신 그 발걸음 힘 빠지지 마시고 우리 세월호 제대로 된 특별법 만들어질 때까지 쪽수와 시간에 연연해하지 말고 대한민국 역사의 5.16과 더불어 4.19와 더불어 4.16 세월호 참사는 이 대한민국의 그 선박 연령 그래 30년으로 나쁜 규제 완화시켜준 명박 자본주의. 그래, 규제가 처부사할 암덩어리이고 우리 시대의 원수라고 그래 말했던 친박 자본주의, 종박 자본주의의 결과 산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이런 명박 자본주의, 천박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 종박 자본주의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제대로 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조금이나마 순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선에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할 말은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 언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아직도 일의 지역감정 여전히 온전하고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하려고 하면 막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조금은 떳떳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손병희 선수나 박재동 하백님이나 여러 조합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일당백이 돼서 힘 빠지지 마시고 51대 48이 문제가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을 만들었던 국민을 믿으시고 좌고 우면하지 마시고 쪽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박원순을 2차례나 서울시장으로 만들었던 서울시민을 믿으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믿으시고 안희정과 최문순을 그래도 재선시키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물론 부정선거는 대비를 해야겠지요. 그래 힘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 사는 동안에 40, 50년 남은 동안에 대통령 헌법이 안 바뀌면 8번이 바뀔 겁니다. 적어도 죽쟁이나 쓰레기들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들겠지만 국민을 믿으시고 끝까지 뚜벅뚜벅 원칙과 상식대로 그래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래 국민TV를 만들고 앞으로 더욱더 이 땅의 참 언론인으로 끝까지 대한 언론이 아니라 주류 언론으로 국민TV가 국민 속에 우뚝 설 걸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도 콘서트 기회가 있습니까? 자, 오늘 노래 한 곡을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메이저보다는 마이너, 우승팀보다는 글러리보다는 뜻보잡, 거기에 우리 모습이 있네. 주전선수보다는 비주전, 찬호형보다는 동네형보다는 동네 백수, 거기에 우리 모습이. 넌 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 50m 먼저 강자의 말, 너부터 살아야 한다는 말,
과장님보다는 정규직,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거기에 우리 모습이 있네. 서울대보다는 자진입대, 1, 2등보다는 102등, 백만장자보다는 청년백수, 거기에 우리 모습이. 넌 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 50m 먼저 간 자의 말, 너부터 살아야 한다는 말, 다른 일을 버리라는 말. 1%보다는 99%, 종부세보다는 갑근세, 갑이라기보다는 의경전, 거기에 우리 모습이 있네. 메이저보다는 마이너, 우승팀보다는 들러리, 들러리보다는 흑보잡, 거기에 우리 모습이. 개천의 용보다는 미꾸라지.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